오늘 연수는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에 대한 안내 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면 이 책자가 지금 모든 유치원으로 배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계 업무, 예산 업무, 결산 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 지침에 따라 그대로 가는 건데, 먼저 지침의 일반 사항이 나올 거예요. 뭐 이 지침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지침의 주요 사항, 지침에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올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산 편성에 대한 뭐 단가들, 각종 단가들, 그리고 기타 참고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립유치원 회계 이 지침에 제정된 어떤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원금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한 기준, 그리고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미 공립학교, 그죠? 그다음에 일반 사립학교, 사립초, 사립중, 사립고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죠. 이렇게 지침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립유치원은 조금 이제 그렇게 안 됐다가 인제서야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이 감사를 하다 보니 어떤 감사에 지적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뉴얼. 우리가 예전에 매뉴얼 가지고 이제 업무를 했는데 그 매뉴얼 가지고 지적하기에는 뭔가 좀 궁색한 거죠. 그렇죠? 지침도 아닌 매뉴얼로 지적해서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처분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침을 좀 제정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많이 제정을 했었어요. 서울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9개 시도교육청이 이미 제정을 했었고요. 지금 22년도죠. 현재 기준 5개 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해서 이 5개 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이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업무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지침의 제정 기본 방향은 일단 근거가 뭐가 될까요? 우리 사립학교, 그렇죠?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공사립학교에게 그 지침을 따라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미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이 지침을 웬만하면 차용을 했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만의 특수한 점들만 따로 특별히 제정을 했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 운영의 일반 사항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단가 등을 자세하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지침의 목적은 그죠? 사립 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적용 대상은 당연히 우리 사립유치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립유치원은 법인 유치원, 일반 개인 유치원 다 포함이 되겠죠? 이제 이 지침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서울교육,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그 방향에 대한 정보를 사립유치원에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지표 및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딱 포인트인데요. 이게 좀 무서운 말 같아요. 예산 편성 방법은 지침의 성격을 지님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 위반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직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도점검, 우리 보통 재정과에서 하는 지도점검, 그리고 뭐 감사, 우리 행정지원과 감사팀에서 나가는 감사, 요거 할 때 행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매뉴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지적을 하고 싶어도 뭔가 이제 처분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치면 지금 이 지침이 나오고 이후부터는
지침을 안 지킬 경우에는 지침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뭐 징계, 그 다음에 환수, 재정적인 경우에는 환수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먼저 이것은 지침이에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켜라라고 만든 지침이고요. 이것보다 더 상위 법령이 있겠죠. 그렇죠? 사학기관 재무계 규칙 이런 것들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을 지켜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매뉴얼, 편람이었다면 지금은 앞으로는 지침의 성격으로 가지고 온 이 자료로 앞으로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침과 매뉴얼을 그냥 비교 한번 해봤어요. 먼저 준수 의무 및 제재. 지침은 준수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죠? 미준수했을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매뉴얼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준수해라. 뭐 안 지켰을 경우에 너네 제재한다. 이런 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지침과 매뉴얼의 가장 큰 차이였다. 그리고 뭐 기준 단가에서는 우리가 지침에서는 뭐 신규로 제정을 해줬어요. 이번에 이제 뒷장 보시면 뭐 이를테면 업무 추진비는 3만 원이네, 그죠? 뭐 경조비도 5만 원이네, 뭐 직책급 원주 추진비도 25만 원이네 이런 게 다 있는데 당연히 준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전에 매뉴얼에서는 사실 권장 사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2월금 관리, 우리 2월금이 뭐예요? 전년도 회계에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는 돈, 그죠? 돈 남긴 돈, 그죠? 우리가 어떤 예산은 남길 수가 있다고 했죠? 뒤로 넘길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수업료, 그죠? 학부모들한테 거둔 수업료, 뭐 입학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학부모들한테 받은 돈이지만 남았다고 해서 그거를 학부모한테 정산해주는 돈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보통 순세계 잉여금으로 2월이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뭐 이제 회계 점검 나가면 보통 너무 과다하니까 앞으로 좀 잘하세요. 앞으로는 좀만 남기시고 그 해에 다 쓰세요라고 그냥 뭐 체크리스트로 뭐 적어간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감사 나가서도 뭐 그 정도였어요. 감사에 나가서도 순세계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환수해라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문구가 생겼냐면 이제는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해라라는 문구가 이제 추가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뭐 제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페널티 비슷한 게 생겼어요. 학급 운영비 그거를 많이 남긴, 그러니까 순세계여금을 많이 남긴 유치원은 학급 운영비를 좀 깎아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순세계여금을 최대한 많이 쓴 유치원은 학급 운영비를 뭐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이나 그 방식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2월금 관리, 그죠?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자. 요게 이제 기본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매뉴얼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그죠? 뭐 순세계 잉여금 뭐 많이 남기건 조금 남기건 뭐 전혀 그거에 대한 멘트도 없었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만 남기는 게 유치원에게 유리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적립금 및 차입금. 뭐 요즘에 적립금, 차입금 뭐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매뉴얼에서는 참고용으로 설명만 있었다고 하면 우리 이제 지침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산 과목별 설명에서는 이제 아예 예산 과목별로 이렇게 이거든 이렇게 편성해라. 그렇죠? 요 항목은 이 과목으로 편성해라. 그리고 이 과목에서 편성할 때는 기준 단가를 뭐 얼마 이하로 해라. 이런 게 아직 다 포함이 되어서 나와요. 지침에. 그렇죠? 기존의 매뉴얼에는 그게 없었다. 그렇죠? 뭐 물론 강의 때는 별도로 다 알려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매뉴얼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침의 구성은 먼저 1장이 우리 2023년 교육 재정 운용 방향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요거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초중고 유치원 다 같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적인 운용 방향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2장에서부터 우리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 단가를 이렇게 해라. 네, 그것들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관련 서식들 그리고 기타 사항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11월 말까지 이 책자가 우리 유치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단가, 각종 서식 등 예산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반영한 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해라.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그래서 11월 말까지 공문이 갔을 거예요. 수바람에 책자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렇죠? 11월 말까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이 마련되고 시행이 됐죠. 11월 말에. 그렇죠? 교육감이 시행이 됐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경영자, 이사장님, 설립자님이 이제 통보를 해줘야겠죠. 원장님한테. 그러면 원장님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 본예산 편성은 보통 1월 달에 많이 하시죠. 1월 달에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겠죠. 확정은 언제까지? 3월 1일 5일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2월 23일까지 에듀파인으로 확정 버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버튼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교육청에서 전화가 오죠. 빨리 누르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같은 기간 내 2월 23일까지 우리가 보고와 공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공개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올 거지만 공개할 때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유치원 홈페이지가 원칙이죠. 근데 유치원 홈페이지 없는 유치원이 있어요. 뭐 카페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알림이로 좀 알려주거나. 요거는 원칙이 아니라서 방법을 제시를 해줬죠. 우리가 홈페이지에 교육청 북부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게 나중에 안내가 될 거예요. 뭐 요거는 이제 일반 저희가 강의할 때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회계 연도는 우리가 학기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가 한 회계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출납 폐쇄기한이라는 게 있죠. 뭐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세입 세출에 관한 사무는 3월 20일 기준으로 폐쇄된다. 자, 우리 세입은 뭐예요? 1년 동안 들어올 돈, 그죠? 우리 유치원 회계로 1년 동안 들어올 수입의 예정액,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출은 뭐예요? 1년 동안 우리 유치원 회계에서 나갈 돈에 대한 예정액, 이렇게 일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은 어쨌든 돈을 받아들이고 돈을 쓰고 이러한 업무는 3월 20일 기준으로 완벽하게 폐쇄가 된다.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2월 말이 회계연도가 끝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3월 20일까지 그 전 회계연도에 운용됐던 어떤 것들을 예산액이나 회계들을 우리가 3월 20일까지 출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특수한 경우만 해당되죠? 그거는 뭐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죠? 밑에 나오네요. 설명. 그죠? 해당 회계연도 중에 징수 결정된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 업무를 3월 20일까지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결의는 2월 28일자로 얼마 받을 거예요 라고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통장으로 그 해당 건이 돈으로 들어온 건 언제예요? 3월 5일이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2022학년도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다. 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징수 결정을 미리 2월 28일 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회계로 수납 잡을 수 있다. 그 의미예요. 그죠? 반대로 우리 지출 원인행위가 2월 28일까지 됐다. 그리고 물건이 3월 5일 날 오고 우리가 지출을 3월 6일 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출 2022 회계로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하죠? 왜? 원인행위를 2월 28일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로 출납 폐쇄 기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원고가 이제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제공한 원고예요. 그래서 제가 쓴 원고가 아니라서 조금 말하고 제 원고하고 좀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회계 운용을 하죠. 우리가 회계는 뭐다? 회계는 제가 항상 외우라고 하죠. 회계는 현금 출납부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회계는 현금 출납부다. 현금 출납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입액, 그죠? 수납액, 그리고
지급액 이렇게 나와요. 그죠? 수납액은 뭐예요? 우리 유치원 통장으로 실제로 들어와서 숫자가 통장에 써져 있는 거. 그죠? 그게 수납이에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액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 유치원 통장에서 빠져나가서 통장 정리해보면 지급액으로, 지출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돈. 그죠? 그 두 개가 이렇게 병기돼 있잖아요. 우리 현금 출납부 보면. 그죠? 그게 회계예요. 다른 게 회계가 아니고 그게 회계다. 돈 들어오고 돈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돈 나가고 돈 들어오는 회계, 운용의 일반 사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그러면 그 회계를 운용할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뭐 금고에 현금 쌓아놔요? 아니죠. 은행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필수적인 사항인 거죠. 현금 운용하면 금고에 운용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뭐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금고에 오래 보관하고 있는 건 횡령으로 감사에 지적이 돼요. 예. 하다못해 우리 공립 같은 경우에는 뭐 학부모한테 받은 뭐 수납금을 뭐 지금은 아예 없지만 예전에 바로 다음 날까지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그거를 서랍에 뭐 며칠만 보관해도 그거는 횡령으로 무겁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뭐 필수적인 사항인데 이때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1금융권, 그렇죠? 국민은행, 농협,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요런데 그런데 이용하셔야 돼요. 뭐 어디 제2금융권, 보험사 이런 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유치원, 가장 가까운 우리 은행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명의는 유치원 명의로 해야 돼요. 뭐 이사장님, 설립자님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원장님 이름으로 된 그 계좌 이용하면 안 돼요. 그죠? 유치원 명의로 한 개의 계좌를 이용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었죠. 유치원 회계통장 별도 하나, 그리고 입학금 받는 통장 별도 하나, 그다음에 뭐 특성화 받는 별도 하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일원화 해라. 그죠? 돈 받고 돈 쓰는 통장은 하나로 일원화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유치원 회계통장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예외적으로 또 권장하는 통장 따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세입세출의 현금,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카드 통장.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퇴직적립금 있으면 퇴직적립금. 그다음에 우리 적립금 있으면 적립금 통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정기예금을 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기예금 들면 정기예금 통장 그거 따로 있어도 그런 거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방금 제가 정기예금 얘기를 드렸죠. 우리 사립유치원이 정기예금을 들을 수 있을 형편이 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희 공립학교 기준으로는 우리가 보통 분기별로 우리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교부가 되는데 그 액수가 이제 크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놓으면 그때그때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받아놓고 우리가 일반 통장에 그냥 넣어놓으면 이자가 1%도 안 된다. 그죠? 일반 통장이라서 1%도 안 돼요. 근데 요즘 금리 어때요? 요즘 금리 무섭게 오르죠. 그래서 뭐 5% 정기예금 있으면 그걸로 뭐 6개월 단위로 딱 묶어놓으면 이자가 상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자를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다 찾아서 다시 유치원 통장으로 회계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 발생한 이자는 우리가 뭘로 써요? 이자 수입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거를 가지고 뭐 아이들 교육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유치원 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우량기관, 금융기관에 높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다. 그렇죠? 단, 뭐 이 말도 있어요. 채권 보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은행이 뭐 망할 일은 없겠죠. 그죠? 뭐 근데 예전에 IMF 때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예금보험공사에서 얼마까지 보장해줬죠? 2천만 원까지인가 보장해줬었어요. 뭐 제가 그때는 어려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들을 풍월론 2천만 원까지인가가 밖에 보장을 안 해줘서 1억 넣은 사람이 8천만 원은 날리고 2천만 원만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보장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이죠. 은행이 망해도 보장되는 금액은 5천만 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금액까지는 우리가 은행이 망해도 공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채권 보존 문제도 고려해라 이런 의미가 나중에 은행이 망해도 받아내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뭐 은행이 망하겠습니까? 일금융권이. 그렇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고 이렇게 할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립유치원은. 그래서 이런 의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앞서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모든 회계는 유치원 명의로 된 하나의 통장으로 써라. 그렇죠? 그 다음에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다. 시설적립금, 퇴직적립금, 세입세출의연금, 그 다음에 카드 통장.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의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입 예산의 편성 원칙. 세입 예산은 뭐다? 세입 예산은 바로 세자가 1년. 그렇죠? 1년. 그다음에 입자가 들립.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들어올 돈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1년을 뭘 말하죠?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1년 동안 우리 유치원 통장으로 들어올 돈에 대한 예상액, 예상이에요. 확정치가 아니고, 그렇죠? 예상액, 그런 세입 예산에 대한 편성 원칙이에요. 자, 봐요. 우리 사립유치원장님은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세입 재원을 추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입 재원을 추계해라. 재원, 뭐 어떤 재원들이 있어요? 우리 사립유치원 가장 일반적인 거 유아학비, 그죠? 그 다음에 수업료, 그 두 개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렇죠? 가장 많은 재원인 거죠. 그러면 그 유아학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업료. 요거는 결국에 뭐예요? 결국엔 학생 원화수, 그렇죠? 그래서 원화수를 잘 산정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학비와 그다음에 수업료,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특성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무상급식비 이런 것도 원화수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엔 사립유치원은 원화수네요.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세입 지원을 좀 정확하게, 웬만하면 정확하게 좀 추계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 3년간 집행 상황을 분석해서 뭐 지난 연도 수입 및 이월금 발생 예상액을 뭐 이제 잘 따져봐서 잘 세워라, 이런 의미예요. 뭐 사실 사립유치원도 거의 매년 크게 교육과정이 바뀌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간 잘 집행상을 분석하면 우리가 세임 예산 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은 반드시 공문 등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보조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보조금과 지원금은 좀 살짝 다른데, 뭐 물론 국가에서 주는 돈,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뭐 같은 돈이지만 살짝 달라요. 우리가 보조금이란 거는 거의 목적사업비를 의미해요. 목적사업비 뭐예요? 목적을 정해줘서 내려주죠. 그러면 우리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성립전 예산, 그죠? 우리는 목적을 정해줘서 받았기 때문에 굳이 추경이나 본예산 때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그냥 원장님이 바로 편성할 수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지원금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유아학비. 그렇죠? 유아학비는 우리가 목적을 딱 지정해 주나요? 그냥 원화당 얼마씩 줘가지고 그 돈 범위 안에서 유치원 운영에 써라, 이렇게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일반 재원의 성격이 강하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유치원에서. 그죠? 정산 재원의 성격보다는 일반 재원의 성격이 강한 게 바로 지원금이고, 대표적인 것이 유아학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공문 등으로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보조금에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그죠? 보조금은 이미 공문에 무슨 뭐
소독비, 교부 안내 이렇게 보시면 딱 금액을 엑셀 파일로 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보통 편성하는데 우리 지원금의 대표 기조자인 유아학비는 어떻게 되죠? 분기별로 교부가 돼요. 그죠? 분기별로. 석 달치만 예산 그 공문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산액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석 달치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는 우리 결국엔 기본 운영비 성격이라서 1년치를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만 우리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쓸 돈이 1년치 쓸 돈이 미리 예상이 돼야 1년 동안 쓸 돈을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부분 거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바로 수업료와 유아학비인데 유아학비 공문은 석 달치만 내려온다니까요. 우리 예산액이 석 달치만 3, 4, 5월 것만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거 6, 7, 8, 9, 10, 11, 12, 1, 2월 달 거를 예산에서 세입 예산에 안 세우면 세출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제 공문 등으로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라 요 의미는 우리 보조금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금, 목적사업비. 그렇죠? 지원금, 유아학비는 당연히 1년치를 한꺼번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28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2개월. 그렇죠? 이 의미예요. 그거는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세워야 맞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렵게 말을 설명할 것 같은데 우리 그동안 잘 해오셨잖아요. 12월 달분 항상 세우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원비 인상률 그거 잘 지켜라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자 수입 앞서 말한 이자 수입 증대할 수 있으면 증대해라. 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뭐 크게 큰 돈 남는 거 아니면 유유자금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라.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 모든 수입은 유치원 회계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된 만큼 징수하고 수납 잡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 편성해라. 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산의 기본 원칙, 회계의 기본 원칙 중에 뭐죠? 예산 총계주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출 예산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세출 예산이 뭐예요? 세출 예산. 1년 동안 1년 동안 출 나간다. 그렇죠? 1년 동안 유치원 통장에서 나갈 돈에 대한 예정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정액. 뭐 확정액 아니고 예정액. 확정액은 뭐예요? 말 나온 김에. 확정액은 지급액이에요. 우리 회계에서 보는 청금출납부에서 지급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게 확정액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출은 예정액인 거예요. 나갈 1년 동안 유치원 회계에서 나갈 예정액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다. 그죠? 경직성 경비 보통 대표적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경직성 경비래요. 그런 거에 대한 증가 요인을 좀 억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경비들, 그렇죠? 경직된 경비들 이런 것들을 증가 요인을 억제하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인건비는 당연히 뭐 우리 원화당 당연히 그 적정 우리 교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당연히 아이들 뭐 춥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최대한 안락하게 우리 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유치원에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증가요인 억제라 이거는 좀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안하고 그렇죠? 아늑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에 우선 투자해라. 결국엔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활동을 제공받기 위한 그런 경비에 더 투자해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라. 이런 의미. 그다음에 이제 경상적 경비 예산 편성 원칙. 우리 경상적인 경비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매해년 주기적으로 쓰는 돈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좀 뭐 최소한도로 좀 써라. 결국에 이 말이네요. 그죠? 이게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을 억제해라가 바로 이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능사가 아니죠. 그래도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이 가장 좋은 질의 교육과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가장 제일의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각종 회의, 협의회, 발표회 등 소요되는 뭐 급간식 비용은 뭐 최소한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최소화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직원 그 다음에 뭐 외부 외빈들 이런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는 거 좀 최소화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죠?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거 먹이고 그죠? 잘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예정분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라. 뭐, 교직원 보수 규정상 이 규정은 우리 유치원 규칙에 우리가 지침으로 만들라고 아마 안내가 갔을 거예요. 그죠? 유치원 규칙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직원들의 보수 규정이 그죠?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거 없이 수당 성격으로 그냥 막 지급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립 유치원 회계 세출은 유치원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 경비로 한다. 밑에 보시면 뭐 인건비, 운영비, 교육 활동비, 뭐 선택적 교육비 이게 다 우리 뭐예요? 세출 예산 과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목들이 잘 나눠져 있으니까 목적에 맞춰서 잘 편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 보고 공개가 이제 의무사항인데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우리 북부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홈페이지에는 1년간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여기서 말하는 홈페이지는 뭐예요? 유치원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유치원 홈페이지 없는 데 있죠. 그렇죠? 카페 이용하는 데 있어요. 카페는 안 된대요. 카페 그리고 알림이에다가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통보하는 데 있죠.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없으면 우리 북부교육청 홈피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직접 로그인해서 올려라. 이렇게 이제 안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경 예산은 예산이 확정되죠. 이제 편성되고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교육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없으면 북부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그죠? 여기 나오네요.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그죠? 그리고 이제 공개할 때 자료는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하고 그 세입 예산에 대한 명세서,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대한 명세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유치원들이 뭐만 공개하고 있었죠? 요것만. 세입 세출 총괄표만 이렇게 많이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인건비가 총 얼마고, 뭐 일반 교육 활동비가 얼마고, 뭐만 얼마다. 딱 그거까지만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입예산 명세서 1년 동안 어느 항목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세입예산 명세서, 그다음에 세출예산 명세서 1년 동안 돈을 우리가 이 항목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요까지 다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뭐예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확정 후 추경 예산으로 우리가 수입 징수 처리해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본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히 알고 편성해요? 모르고 편성해요? 그렇죠? 지금 본 예산 편성하는 시기는 1월 달인데 지금 22 회계연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남을지 정확히는 몰라요. 대략은 알겠지만. 그래서 본 예산 편성할 때는 2023학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2022학년도에서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대략적으로 그냥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이제 대략의 금액만 본 예산에 계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산이 보통 23년 4월 달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남은 액수, 순세계 잉여금 그 액수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본 예산 때 제대로 반영을 못 해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의미예요? 추경 예산으로 바꿔줘라 이런 의미고 그 예산만큼 그 들어온 돈만큼 징수와 수납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도 당연히 징수 수납해야 돼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같은 통장 안에 있었지만 그 통장에서 뭐 따로 액수가 찍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징수 수납 처리를 해야 된다. 요런 의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 자세한 어떤 그 설명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수입 강의 시간에 강사님이 자세히 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본 예산은 유치원 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서 4월에 공시 대상이다. 알림이 사이트에 잘 해주셔야 되고요. 교육지원청 보고 시에 예산 첨부 서류 잘 제출하셔야 돼요. 일반 본 예산 우리 제출할 때는 그 수치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세입 세출 총괄표, 명세서 이런 것들은 따로 첨부 파일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에듀파인으로 다 수합이 가능하니까. 근데 뭐는 제출해야 돼요? 첨부 서류들. 뭐 교직원 현황인에 유치원 현황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명시월 하거나 뭐 2월 할 때 어떤 그 명세서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보내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 예산서 출력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앞에서 보는 거. 우리 총괄표, 세입 세출 예산 명세서, 세출 예산 명세서 요것들을 어떻게 출력하느냐 에듀파인에서 보시면 여기 사립유치원 회계, 사립유치원 회계에서 그죠? 그다음에 예산 관리에서 그죠? 우리 예산 구분을 본 예산으로 놓고 그다음에 예산 확정 메뉴에서 조회를 눌러요. 조회를 누르면 요 화면이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력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뜰까요? 요렇게 떠요. 그러면 요 배너가 이렇게 하나가 뜨게 되는데 요게 하나가 뜨게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요거를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버튼. 그렇죠? 디스켓 모양. 옛날에 디스켓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저장할 때는 여러 가지 파일명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HWP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요게 우리 한글 HWP 한글로 요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개 문서로 만들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라고? 요게 바로 총괄표. 총괄표 출력하는, 총괄표 다운받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 예산 명세서를 어떻게 받냐? 세입 예산 명세서는 바로 예산 관리, 세입 예산 관리 들어가셔서 세입 예산 명세서를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 화면이 나와요. 그죠? 이 세입 예산 명세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디스켓 모양 클릭해서 한글 HWP로 다운받아서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서 공개하거나 그죠? 게시하면 되겠죠. 그죠? 세출 예산 관리는 어디서? 우리 세출 예산 명세서는 어디서 우리가 다운받죠? 여기 예산 관리에서 세출 예산 관리. 그죠? 그리고 세출 예산서를 클릭하면 어떤 화면이 뜬다? 요 화면이 떠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세출 예산 명세서를 디스켓 모양 클릭해서 HWP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한성유에서 PDF로 다운받으셔도 돼요. 예, PDF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HWP로 하는 이유가 그거를 다운받아서 우리 운영위원회 자료를 만들기, 편집하기 편하게끔 HWP 파일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데 우리 유치원에서는 공개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PDF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PDF로 하셔도 되고 뭐 그림 파일로 하셔도 되고 예, 그거는 우리 보는 사람이 알아만 볼 수 있게 예,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감사 지적 사례예요. 예산을 어떻게 공개했어요? 이것만 했죠. 총괄표만. 그죠? 그러면 총괄표면 어떻게 나와요? 뭐 인건비는 얼마고 뭐 일반 운영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딱 한 5줄인가 밖에 공개가 안 돼요.
세부적으로는 공개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옛날에 지적을 했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명세표가 세입 예산 세입 세출 명세서가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럼 파일이 3개가 되는 게 맞겠죠? 물론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해서 올려도 되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거 앞으로 이제 아마 자주 보실 것 같아요. 그죠? 감사 나가면 공개 3개 다 했는지, 총괄표, 명세표, 세입, 명세, 세출 명세 공개했는지 잘 보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인건비 항목들에 이게 이름으로 써놓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홍길동 인건비 그래서 1년 뭐 3천만 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다 지우신다고 아예 여기를 다 지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지적됐어요. 그래서 익명 처리만 하시면 돼요. 뭐 누구를 땡땡땡 얼마 그죠? 땡땡땡 얼마 이렇게 익명 처리해 주셔야지 아예 이걸 다 지우시면은 이것도 지적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뭐 AA, BB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예산 과다 이월을 억제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어요. 유치원은 그죠? 사업별로 사업 시기, 소요액,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연중 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적기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 경비를 최대한 집행해라. 돈 남기지 말고 그 해에 걷고 그 해에 받은 돈은 그 해당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다 써라. 이런 의미예요. 그죠? 이런 의미다. 부득이하게 2월 할 경우에는 그죠? 회계벽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2월 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2월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이라는 게 있죠. 지금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계속비는 사실 사립유치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공사, 대규모 공사는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있는 예산인 거고요. 있는 2월인 거고 계속비는 없어요. 그럼 명시 2월과 사고 2월은 있을 수 있죠. 뭐 명시 2월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비 쓰고 남아서 그거를 그 목적 그대로 다음에게 쓸 때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교육청에서 요거는 명시 2월에서 써도 됩니다라고 안내한 것만 그죠 해당되는 거고 사고 2월은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원인행위까지는 다 해놨는데 우리가 지출을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고 2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순수불용액을 뭐라고 표시하면 될까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그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되는 재원은 뭐죠? 수업료, 입학금, 그런 교육비들, 그죠? 항으로는 교육비, 그 다음에 항목으로는, 목으로는 그 안에 뭐가 있죠? 수업료, 입학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엄마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 있는 재원인 거죠?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남길 거면 교육비를 남겨라. 그 말을 하죠. 유학비는 남기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남기지 말고 남길 거면 수업료, 교육비 남겨라. 그 얘기 항상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적정 과목의 예산을 편성해라. 그죠?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 항목에는 인건비 편성해라. 인건비 항목에다가 뭐 다른 교재 교급이 편성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 이제 뭐 초과 근무 수당 이런 사례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실어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초과 근무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좀 억울하죠. 원장님도 사실 월급 받는 교원이신데 초과 근무 주면 안 된대요. 예, 받을 수 없고요. 단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에 특급 매식비는 지급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초과 근무에 했을 경우에 초과 근무 일단은 명령 대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확인 대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명령 대장은 일반 교직원이 원장님께 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초과 근무할 거예요라고 사전에 초과 근무하기 사전에 결제에 맞는 거. 당연히 원장님이 초과 근무할 때는 사전에 명령 대장에는 당연히 기재할 수 없겠죠. 자기가 명령권자인데 자기가 누구한테 명령을
뭐 이렇게 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당연히 그건 안 써도 될 거예요. 근데 추가 근무 확인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하고 나서 몇 시까지 추가 근무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대장. 거기에 원장님이 기재가 돼서 확인이 되면 추가 근무 수당은 지급이 안 되지만 특근 매식비 8,000원 뒤에 나오겠지만 8,000원은 우리가 지급이 가능해서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뭐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아서 식당에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있다. 뭐 또는 뭐 빵을 먹을 수도 있겠죠. 파리바게뜨에서 빵 사 먹으면 그걸로 영수증으로 우리가 유치원 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 근무 수당은 지급 근거 없이 월정액으로는 지급이 불가해요. 그죠? 우리가 그 유치원 규칙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는 뭐 단가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공무원은 또 아니시니까 뭐 1.5배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월정액으로 그냥 너는 뭐 평소에 20시간씩 하니까 뭐 월정액으로 뭐 30만 원 그냥 추가 근무 수당 지급 이런 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이런 유치원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데가 이런 데는 무조건 이제 지적이 되겠죠. 감사 지적이 돼서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간 추가 근무 수당은 환수가 돼요. 환수가 100%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다른 수당으로 항목을 신설해야겠죠. 이런 건 추가 근무 수당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죠? 팁을 드리자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가 운전 수당이라는 것도 많은 유치원들이 하고 계세요. 어떤 교직원들의 차량을 거의 공용차에 준해서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요거는 규정이 있어요. 소득세법 규정에 보면은 비과세 항목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게 20만 원이래요. 20만 원 이내에서만 우리가 수당처럼 줄 수가 있대요. 비과세로. 그게 넘는 순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가운전 수당도 신설 가능하긴 하다.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차량을 이용하면 출장을 달고 갈 경우에 출장비, 여비가 지급은 안 돼요. 그죠? 요거는 나중에 지출 강사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까 일용직 근로자 채용할 때 그죠? 이거 금액 이상으로 꼭 책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1년 이상 재직하시면 뭐가 대상이죠? 퇴직금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예산도 꼭 편성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별도로 적립도 하셔야 되고요. 그죠? 적정 과목의 예산 편성. 적정 과목의 예산 편성해라. 뭐 다른 거 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이제 조금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거라요. 보니까 업무 추진비. 우리 업무 추진비는 뭐죠? 업무 추진비는 접대성 경비라고 표시를 해요. 보통 접대할 때 쓰는 경비다. 그래서 먹는 데 쓰는 돈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애들이 먹는 돈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먹는 돈. 뭐 교직원, 또 외빈들이 먹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업무 추진비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직책급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누구한테만 줄 수 있죠? 우리 원장님께만 드릴 수 있는 돈이에요. 설립자님, 뭐 이사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그죠? 원장님한테만 드릴 수가 있는데 뭐 뒤에 단가 나오지만 얼마까지 드릴 수가 있나요? 한 달에 25만 원. 까지만 줄 수 있다. 물론 뭐 반수가 많아서 한 반당 3,000원씩 뭐 더 가산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사립유치원은 이렇게 반이 많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25만 원 상한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반 업무 추진비와 분리 편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업무 추진비 딱 한 500만 원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 해당 산출 내역에서 회식도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의 직책급도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은 일반 업무 추진비지만 요거를 산출 내역을 따로 만들어서 직책급 따로 그죠? 그다음에 뭐 협의회비 보통 협의회비라고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돈은 협의회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직책급은 항상 그 직책급에서만 지출해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직책급은 우리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세금 떼는 거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님께. 그 돈은 뭐에 쓰라고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원장님이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 뭐 챙길 일도 많고 그죠?
뭐 좀 격려도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쓰라고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입학식, 졸업식, 생일잔치 등 행사비 중 간식, 식재는 일반 업무 추진비에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먹는 거, 애들이 먹는 거는 일반 업무 추진비에 편성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할 때 뭐 외빈들이 와서 또는 교직원들이 뭐 입학식, 졸업식 할 때 협의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하는 거를 일반 업무 추진비로 쓰시라는 거지. 아이들이 간식 먹는 거, 간식비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일반 급간식비. 애들이 먹는 건 당연히 거기서 하셔야죠. 근데 여기가 좀 헷갈릴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업무 추진비는 어른들, 교직원들이 먹는 거다.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비. 여비는 뭐라고도 하죠? 출장비라고도 하죠. 어떤 유치원 어떤 일로 어떤 그 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여비,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뒤에 단가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결산서는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작성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만 작성이 돼요. 근데 결산은 원 단위로 작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산은 뭐예요? 예산이에요, 회계예요. 뭐 요거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눈치를 채겠지만 예산이에요, 회계예요? 결산은 회계예요. 결산은 회계. 회계는 뭐라고 했죠? 회계는 뭐라고 외우라고 했죠? 현금 출납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현금 출납부는 원 단위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수납 금액 원 단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급 금액 원 단위 나오고 그래서 결산은 결국엔 원 단위로 작성을 하고 결산액은 뭘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산액은 수납액이에요. 결론적으로 수납액. 1년 동안 유치원 통장으로 받은 금액, 그게 바로 세입 결산액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수납액이니까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액과 세출액을 정확히 작성해라. 그렇죠? 3월 20일 출납 폐쇄 기한 끝나면 그 액수가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산출 기초는 뭐 자세히 명기해라. 그렇죠?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방금 여러분들께서 되게 분개하셨던 거. 인건비의 경우에는 교원 인건비, 뭐 직원 인건비, 그죠? 직원 평균 인건비를 구분해서 산출 기초를 명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뒷침에는. 그리고 결산액과 예금 잔액 증명서를 그게 이제 두 개가 안 맞는 경우. 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안 맞아요. 뭐 명시월이나 뭐 각종 이월금이 있으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입학금, 뭐 수업료 미리 받는 경우에 그거를 뭐 다른 통장에다가 받아놨다가 3월 달에 넘기는 거를 이제 못하게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불부합 조서를 작성해라. 그런 의미. 그죠? 그리고 명시 2월, 사고 2월액은 해당 세부 사업 예산 현액과 결산액에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라.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결산 강의하면 알려드리겠지만 요거는 예산 현액에 들어가요. 예산액으로는 표시가 안 돼요. 2월액은 예산액. 예산액은 뭐라고 했죠? 1,000원 단위. 그죠? 근데 결산액, 예산 현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되는 거고 이 2월액은 이쪽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면 뭔 말일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결산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5월 말까지. 그죠? 5월 31일까지 교육청과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를 해야 된다. 그죠? 홈페이지 없는 유치원은 당연히 북부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결산서는 10월에 공시를 해야 된다. 그죠? 알림이 사이트에. 그리고 교육청 보고시에는 결산 첨부 서류도 제출해야 된다. 뭐 유치원 현황, 교직원 현황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단순히 결산 내역서 그 수치가 적혀져 있는 그것들은 어차피 에듀파인에서 다 수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첨부 서류들은 제출해야 된다. 그런 의미. 우리가 이제 수익자 부담 수입 반환
반환 기준 금액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비를 별도로 우리가 명시해서 걷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산 재원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은 보통 수업료에서 그냥 거기에서 현장 체험 학습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정산 재원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굳이 뭐 현장 체험 학습을 따로 가정통신문으로 명시해서 뭐 1인당 2만 원씩 걷었다 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산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홍색 예산, 제가 항상 설명하는. 그럼 그 예산이 되는 순간 그 돈이 쓰여지고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당 뭐 1,000원씩 남았다. 그럼 돌려줘야 돼요, 원칙이. 그렇죠?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줘요? 그렇죠? 바로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고 나서 사업 종료 10일 이내에 어떻게 썼다라고 우리가 세부 그것 사항들을 정산해서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에 공개하래요. 그리고 집행자능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돌려주래요. 그죠? 참 좀 번거롭죠? 밑이에요, 밑. 홈페이지에도 하고 가정통신문도 보내라, 이런 의미예요. 둘 다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은 요즘에 알림이, 그죠? 알림이 많이 쓰시죠? 알림이. 유치원은 그거 쓰죠?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사진도 올리시고, 키즈노트, 그죠? 키즈노트 그거 알림이 둘 다래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가정통신문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는 그거가 되겠죠. 특성화. 현장 체험 학습을 수업료로 그냥 한다고 하면 특성화는 정말로 정산 재원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이 강의 PPT는 북부교육청 홈페이지 재정지원과의 부서 업무방에 보면은 우리 유치원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채팅창에 우리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막 소액이 남았어요. 1인당 돌려줄 돈이 뭐 한 200원밖에 안 돼. 그렇다고 200원 다 돌려주자니 좀 일도 번거롭고, 그죠? 엄마들도 원하지 않고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액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사업 유치원 예산으로 편입해가지고 유아 복지 사업으로 쓸 수 있대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치면 1,000원이래요. 1,000원 이상 남으면 돌려주는 게 맞대요. 그죠? 1인당. 근데 1인당 1,000원 미만으로 남으면 그냥 쓰면 된대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대요. 그 전제 조건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적으로 해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뭐 예산 심의 받을 때나, 그렇죠? 우리 본예산 심의 받을 때 하세요. 본예산 자문 받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산재원에 대해서 돈이 원화당 1,000원 미만으로 남으면 그거 돌려드리지 않고 우리 유치원 통장으로 편입해가지고 애들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한 줄만 운영위원회 자문 그 문서에 남겨가지고 자문을 받으시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차입금. 차입금이란 건 뭐예요? 빌려온 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빌려서 유치원 통장에 넣은 돈. 한문 그대로 표시를 하면 빌릴 차, 입, 넣을 입. 그죠? 빌려서 넣은 돈. 차입금으로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죠. 빌려준 사람이. 원칙은 뭐라고 했죠? 제1금융권에서, 그렇죠? 빌려서 이자까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 설립자님이, 보통은 좀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설립자님이 빌려주세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원장님은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원장님 이름으로 막 입금해가지고, 그리고 원장님 통장에서 입금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원장님이 이사장님을 겸해 주시고 계시면 당연히 되겠죠. 겸직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겸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면 안 되고 설립자님이 직접 입금을 해주시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법인 유치원만 교육청에 미리 허가 받아요. 일반적인 개인 사립 유치원은 차입금 한다고 해서 미리 허가 뭐 득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예산서에 세임 예산에 잘 표시해서 잘 쓰시고 잘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그렇죠? 법인 유치원은 근데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이런 거 법인에 대해서는 차입을 허가하기 전에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적정선을 따져봐 가지고 뭐 안 돼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요거. 우리가 이제 적립금이 있고 차입금이 있죠. 적립금은 뭐죠?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시설 적립금과 차량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명칭이 이제 좀 바뀌었지만 뭐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니까.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가 필요해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1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를 한 회계연도에서 다 지출하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한테도 돌아갈 돈이 또 안 돌아가고. 그래서 한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하는 거예요. 2020 회계에서 2천만 원, 2021 회계에서 2천만 원, 2022 회계에서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 5년간 모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1억이 되겠죠. 5년 정도 모으면. 거기에 플러스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뭐 크게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버스를 한 대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립금하고 차입을 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했는데 버스 구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차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립을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 금액을 적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없던 거 생긴 거 나오는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뭐죠? 전년도 회계에서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순수하게 남은 돈은 재원이 대부분 뭐다? 자, 우리가 에듀파인에서는 재원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에듀파인에서. 자, 첫 번째 보조금 및 지원금. 그렇죠? 그거는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수익자 부담금. 그 재원. 그 재원 중에 뭐? 교육비. 교육비가 뭐가 있을까요? 수업료하고 입학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방과 후 수업료. 그것들. 그 세 개만 순세계 남으면 순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사실 그게 대부분의 재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재원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밖의 수입. 그 밖의 수입은 쓰고 남으면 전부 다 순세계로 넘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거를 이제 아시는 유치원은 어떻게 하죠? 순세계 잉여금을 불려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밖의 수입에 전년도 순세계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밖의 수입을 안 써, 돈을.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놔둬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회계에 되면은 또 이번 회계에 수업료에서 순세계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합산해서 또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해놔. 그리고 또 안 써. 이런 식으로 불려서 뭐 억 단위를 만드세요. 그죠? 억 단위를 만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대부분 뭐 사실 뭐 그걸 나쁜 의미에서 불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적립금 하는 대신에 그렇게 불려서 나중에 좀 리모델링도 하고 아이들 교육환 경을 바뀌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불리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우리 북부에는 뭐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저기 어디 이제 뭐 이렇게 비싼 동네 이런 데는요 어떻게 하냐면 몇십억을 이렇게 이제 불리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신축도 하고 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 잘 쓰세요라고만 말하고 그렇게만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왔는데 감사팀에서나 이제 앞으로는 어떤 페널티가 뭐 페널티라고 해봐야 뭐 학급 운영비인데 페널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순세계금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제 이걸 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독려하고 우리가 좀 유치원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페널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증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학급 운영비를 좀 달리 주겠다. 유치원별로 달리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적용은 내년도 안 해요. 2023학년도에는 안 하고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래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단계. 자,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사립유치원 전체가 이제 22학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뭐 순세계연금 평균액이 나올 거죠. 그죠? 22학년도 결산 이후에 지금 2022학년도 결산은 언제예요? 우리가 23년 4월경에 할 거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유치원이 4월경에 해요. 23년 4월경에 하면은 순세계연금이 나올 거예요. 각 유치원에.
2022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그것들을 일단 싹 평균 내는 거예요. 모든 유치원. 서울시 전체 모든 유치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죠. 그 금액이 뭐 이를테면 뭐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시다. 3천만 원. 22회계의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3천만 원이다. 그리고 나서 2023년 결산은 언제 할까요? 2024년 4월경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23년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평균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2023년에 뭐 서울시 전체의 평균액이 뭐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차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이 평균액. 여기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액 평균이 여기에는 그냥 1,244만 1,000원이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감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금액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설명됐죠? 그죠? 자체 액수가 아니고 증가액에 대한 평균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산출이 될 거예요. 요거는 예시 금액인 거고 우리가 내년 되면 요 금액이 내후년이겠네요. 내후년 되면 요 금액이 이제 산출이 될 거고, 그죠? 요 금액보다 우리가 반절 미만으로 남겼다. 그러면 학급 운영비 감액 안 해요. 그럼 얼마겠어요? 뭐 한 6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622만 원. 만약에 우리 유치원이 622만 원 증가액이 순수하게 남은 돈이 아니라 전년 대비 이번에 남긴 액수가 622만 원보다 덜 증가했으면 감액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여기서 이거의 반절 622만 원. 요거는 순세경여금 그 수치 자체가 아니라요. 22학년도 액수에서 23학년도 액수를 뺀 거예요. 뺀 거. 그러면 이게 증가된 액수겠죠. 그 증가된 액수가 622만 원 미만이면 그냥 학급 운영비 종전대로 감액 안 하고 다 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0.5배 이상 그다음에 이 평균액 미만으로 남길 경우에는 학급 운영비를 10% 감액하겠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 전년도보다 이번 년 2023학년도가 빼보니까 1,000만 원이 더 남았어. 순세계 잉여금이.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평균 미만으로. 그죠? 0.5배 이상. 그러면은 기존에 주던 학급 운영비에서 10%는 빼고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전년 대비 올해 많이 남기지 말아야 되겠죠. 단순하게 숫자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올해 단순하게 많이 남겼다고 해서 많이 깎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남긴 액수가 많으면 깎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뭘 고려한 거냐면 유치원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규모도 다르고 뭐 반수도 다르고 교직원 수도 다르고 전년도에 사실은 항상 남겨오던 액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수입이 많은 유치원은 순세경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한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이 액수보다 이 서울시 전체 증가액보다 평균 증가액보다 2배 이상 남겼다. 그러면은 25% 깎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1단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작은 유치원이나 또 이제 힘든 유치원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단계를 더 적용해 줘서 좀 더 그래도 조금 유치원에 좀 도움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생긴 게 2단계예요. 여기 2단계. 그래서 요 기준 금액도 마찬가지로 그 해의 어떤 평균액인 거고요. 규모별로. 그러니까는 서울시 전체에서 2학급 이하인 유치원만 모았어요. 그렇죠? 2학급 이하 유치원만 모아서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액의 평균을 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요 금액이다. 272만 3천 원이다. 그러면 요 기준액을 신설을 한 거예요. 또 3에서 5학급의 유치원들만 싹 모았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증가액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순세계 증가액이 요 금액으로 일단 예신 거죠. 이렇게 기준액을 설정한 거예요. 평균액이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6구학급, 그다음에 10학급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또 신설한 거예요. 그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 증가액이 우리 유치원이 뭐 이를테면 4학급인데 실제로는 뭐 1,000만 원만 증가액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의해서 원래는 10%가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죠? 10%가 감액이 돼야 되는데 2단계를 더 적용해줘서 이 1,000만 원, 1,000만 44만 2천 원보다 덜 남겼으니까 50%만 적용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5%만 감액되는 거죠. 그죠? 어렵죠? 뒤에 예시가 나와요. 자, 이제 뭐 땡땡 유치원들 이제 어떤 감액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뒤를 먼저 볼게요. 먼저 A 유치원을 한번 보자고요. A 유치원. 요 A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22회계 결산을 해보니까 뭐예요?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나왔어요? 4,400이 나왔대요. 그렇죠? 4,400. 이건 언제 하겠어요? 2022회계 결산은. 이 결산은 23년 4월경에 할 거예요. 그죠? 이때 해봤더니 2022회계가 순세계 잉여금이 4,400만 원이 남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음에 2024년에 하겠죠. 24년 4월에 결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5천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더래요. 그죠? 그럼 이 차액이 얼마예요? 600만 원. 그죠? 순세계 잉여금이 600만 원이 더 증가한 거예요. 전년에 비해. 그러면 600만 원이 증가했으면 너네 좀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보다 많이 남겼네. 그러면 학급 운영비를 좀 깎을 여지가 있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되죠. 근데 1단계에서 이미 감액이 없어. 왜 없어요? 감액이? 1단계 금액이 당시 기준이 얼마니까? 이거니까 1,244만 1,000원이니까 요 금액보다 조금 올랐잖아. 조금밖에 안 남겼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요 금액 평균액 서울시 교육청의 모든 사립 유치원의 그 증감액의 평균이 요거라고 가정했을 때 요것보다 600만 원으로 조금 남겼어. 그죠? 증가액이 조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기존대로 학급 운영비. 그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단계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1단계에서 감액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유치원. 두 번째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볼게요. 우리가 22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7,500만 원이 나왔대요. 결산해보니까. 결산은 23년 4월에 하겠죠, 보통. 그렇죠? 그리고 23학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이건 언제예요? 24년 4월에 하겠죠. 했더니 1억 2천이 남았대요.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4,500이 남았어요. 4,500. 야, 일단 4,500이 남았네? 4,500이 남으면 1단계에 의하면 25% 일단 감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단계 적용이 되나 안 되나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2단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2단계 기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거든. 그죠? 여기가 메타급이 10학급이니까 4천. 10학급인데 4,091만 3천 원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2단계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25%만 감액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원당 그 학급당 48만 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25%를 곱하고 12학급을 곱하면 144만 4천 원이 한 달에 감액이 되는 거고 이게 10개월 나면서요. 10개월 곱하면 1,44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조금 뭔가 좀 뭐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순세계 잉여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남기게 하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죠?
이제 질문을 보니까 학급당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지 요거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본청에서 따로 알려주진 않았는데 현재 기준 월 한 학급당 48만 원은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하세요. 많이 좀 올려달라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학급 운영비로 인건비 현재까지는 가능하죠? 한시적으로 가능했나요? 앞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잘 그 학급 운영비 공문 오면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하시기를 네,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유치원 한번 예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22회계에서 결산해 보니까 2023년 4월에 아마 했을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이 2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회계 2024년 4월에 결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증감액은 얼마예요?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그러면은 학급 운영비가 감액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을 보니까 먼저 1단계에서는 10% 감액이죠. 그죠? 1단계에서는 왜? 증가액이 지금 이게 학급이 몇 개예요? 3학급이니까 이 기준 금액이 요거예요. 1,044만 2천 원. 그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남았어요. 그죠? 1,000만 원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일단은 50% 적용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 2 적용해서 결국에는 월 48만 원 곱하기 5%. 그죠? 곱하기 3학금. 그러면 7만 2천 원. 그래서 연간 7만 2천 원 곱하기 10개월에서 연 72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요 3학급인 이 유치원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업무 추진비 집행 시 유의사항 요거는 개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 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이 불가하다. 당연히 지책금만 빼고. 그죠? 우리 원장님한테 주는 직책금은 당연히 월정액으로 주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월정액으로 못 준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적인 경조비는 안 돼요. 사적인 경조비. 그리고 교직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어떤 단체, 원장회,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회비.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조비 줄 수 있죠. 어쩔 때만 줄 수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줄 수가 있는데 5만 원 한해서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직원에 한해서 우리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상근 직원, 여기서 말하는 상근 직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우리 이제 실제로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대보험 들어주는 그런 직원들 있죠. 일용직 하루 당일치기로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 그죠? 우리 사대보험 들어주면서 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본인 결혼, 그 다음에 자녀 결혼, 그 다음에 부모님 상, 직계 존속 상, 그런 돌아가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5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예산에서 우리 경조비 예산, 당연히 이것도 일반 업무 추진비 목에 경조비 항목으로 세우시고요. 산출 내역을 거기에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줄 때는 원장님이 현금 찾아서 원장님이 직접 전달자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당사자한테 현금으로 현금이 아니고 계좌이체 해줘도 되겠지만 어떤 인사 가는 어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원장님께 현금 찾아서 원장님이 직접 전달해 줘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 집행 시 유의사항, 그죠? 집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그죠? 지출 시간에 많이 하죠. 우리 협의회 기한할 때, 우리 보통은 이제 회식하는 거를 협의회 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우리 품위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그죠? 어디에서, 그리고 얼마를 쓴다, 그거를 자세하게 명시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사적 용도 사용 금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개인이 이를테면 요즘에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유치원 그 업무 추진비로 그냥 가족끼리 이를테면
회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지금은 당연히 없지만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로 뭐 교직원들 명절 선물 구입이 불가하다고 아예 딱 지침에 나왔어요. 좀 이거는 좀 저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교직원 명절 선물 구입 불가. 그렇죠? 그리고 3만 원 이내. 그리고 아까 말한 경조금, 축의금, 부의금도 5만 원 이내. 그렇죠? 원장님께 현금 뭐 실장님이나 뭐 회계 담당자가 현금 찾아서 원장님께 드리면 원장님이 직접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 가서 봉투할 수 있어요. 예, 요거 가능해요. 네. 요것도 네, 우리 지출 시간에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 그죠? 이제 기준 단가 나오네요. 기준 단가. 예산 편성 기준 단가. 관내 여비는 출장비라고 하죠. 출장비라고 하는 거는 4시간 미만은 10,000원, 4시간 이상은 20,000원. 자세한 거는 우리 지출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복으로 2km 이내 출장 갔을 경우에는 이것마저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관내 출장이 있어요. 우리가 시도를 넘나드는 그런 출장. 뭐 유치원에서 뭐 교직원들이 이를테면 연수를 단체로 연수를 떠난다.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 가능해요. 연수니까. 그렇죠? 연수로 우리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제1호는 원장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이를테면 일비는 2만 원, 2호랑 같고 식비는 25,000원까지 가능해요. 실비로. 그렇죠? 식비는 정액으로 하루에 그냥 2만 원, 25,000원, 1호는 25,000원, 2호는 2만 원 지급 가능하고 숙박비는 실비로 가능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상한액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7만 원, 1인당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 이런 실비 규정이 있다네요. 그렇죠? 직책금 업무 추진비 요거 이제 다들 만드셔야죠. 그렇죠? 25만 원씩 받으셔야 돼요, 원장님들. 그렇죠? 25만 원씩 연액 300만 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죠. 가산금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언제 경우냐면 12학급 교육과정반만. 그렇죠? 방과 과정반 포함 안 되고 일반 교육과정반 기준으로 12학급에서 한 학급이 초과될 때마다 월 3,000원 더 줘요. 그죠? 13학급이면 그러면 월 얼마예요? 25만 3,000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3학급일 경우에 25만 3,000원. 14학급이면 25만 6,000원. 그렇죠? 이해되시죠? 업무 추진비 편성 기준 1인당 3만 원. 이거 뭐예요? 우리가 협의회 회식이죠. 보통은 회식인데 이제 협의회라고 표시를 하고 우리가 어떤 뭐 식당에서 뭐 이제 협의회를 할 텐데 뭐 어떻게 해요? 품위할 때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우리 참석자, 대상자 이런 것들을 품위문에 자세히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단가를 할 때 뭐 우리가 15명이 회식을 한다. 그러면 15명 곱하기 3만 원 그 금액만큼만 상한선으로 우리가 회식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금액이 50만 원을 넘었다. 그 회식비가 50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또 다 일일이 써야 돼요. 보통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이나 우리 한글 파일로 첨부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교사 땡땡땡, 뭐 행정실장 땡땡땡, 뭐 교육공무직원 누구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 명단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50만 원 이상 쓸 경우에 한 번 결제액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회비 등은 지급 불가. 예. 대표적으로 뭐 원장회비 이런 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경조사비 나왔네요. 5만 원. 지금 이것 때문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 전에는 뭐 내규에서 10만 원 뭐 할 수 있었다고 쳐도 뭐 지적은 안 했다고 하셔도 이제는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겼잖아요. 지금 경조사비 단가 5만 원 인당 건당. 그렇죠? 이분들한테만 5만 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우리 뭐 바로 이렇게 질문이 와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영수증, 세금 신고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원장님께 드리면 돼요. 거기에 대한 뭐 증빙서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리고 썼다는 거에 대한 영수증 증빙 전혀 필요 없어요. 뭐 강사 수당, 뭐 이제 외부 강사님 오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강사 2에서 보통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해당 분야의 권위자 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단가가 세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유치원에서 잘 판단하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일반 강사 2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료가 보통은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할증도 가능하고요. 이럴 경우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본료에서 기본료는 당연히 1시간이겠죠? 초과되면은 9만 원. 뭐 여기는 강사 2는 6만 원이 붙고요. 여기서 말하는 초과는 시간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분도 1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30분도 1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단 소속 직원이 특강을 하는 경우에는 안 된대요. 자, 원장님께서 아이들한테 무슨 특강을 했다. 그래서 요거 특별 강사 수당을 좀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왜? 소속 직원이니까. 그렇죠? 초과 근무 명령을 같이 하는 소속 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소속 직원. 그리고 요즘에 줌으로도 많이 하죠. 지금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하는 거 뭘로 받아요? 저도 이거 강의료 받아요. 이걸로 받아요. 16만 원. 그렇죠? 1시간 지금 2시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16만 원 받고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16만 원 지금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원고료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원고료. 우리가 이제 뭐 국문 뭐 이거 했을 경우에 A4 용지로 해서 뭐 이렇게 매당 14,000원. 그렇죠? 슬라이드 해서 한 명당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강의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이를테면 그럼 1시간이면 5면만 인정해주고 2시간이면 10면 인정해주고 최대 20명까지만 인정해준다. 그렇죠? 요 이제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한 번 쓴 거를 다음에 또 쓰면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심사수당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심사하는 거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우리 이제 특급 매식비는 1인당 8,000원. 그죠? 급량비도 마찬가지죠. 8,000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교직원한테 급식비를 보존해줄 목적으로 예산 편성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 급여에 급식비 따로 주잖아요. 그래서 따로는 안 된다. 그런 의미. 특급 매식비는 당연히 초과 근무 1시간만 이상 하면은 8,000원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사 사례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 뭐 있네요. 그죠? 협의회 간식 엄마들이 먹는 간식 또는 뭐 교직원들이 먹는 간식을 일반 수용비에서 했다가 지적당했어요. 무조건 업무 추진비에서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사셔야 된다. 그런 의미. 그죠? 그리고 특성화는 정산 재원인데 요거를 정산하지 않아 가지고 감사 지적된 사례가 있다. 그런 의미. 그리고 예산을 목적외로 써가지고 걸린 사례. 유치원 연합회비로 냈다고 해서 요거 걸린 사례. 그 다음에 유치원 버스 과태료 냈다고 걸린 사례. 요거는 이제 그 위반한 사람이 내야 맞대요. 그죠? 버스 기사님이 내셔야 된대요. 사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공사 잘했다고 유치원 업체 공사 잘했다고 30만 원 상품권 준 사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외상후 모아서 결제 시 50만 원 넘었을 경우 명단 남기나요? 이건 아니죠. 왜? 지금 말하는 건 초과 근무에 따른 그거 특급 매식비잖아요. 특급 매식비는 일반 업무 추진비가 아니에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쓸 때 50만 원 넘기면 명단 남기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뭐예요? 공공재정 환수법. 그죠?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안내. 그거에 대한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클린 재정 시스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그냥 자료, 제가 남겨드렸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예요. 우리 유치원도 공공재정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정하게 썼거나, 그리고 잘못 썼거나 이러면, 그거를 다 회수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회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까지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법률이에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예시도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클린 재정 시스템은 뭐 많이 안 하고 계시지만 그냥 우리가 에듀파인을 하면서 어떤 필터링을 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우리가 품위를 할 때는 당연히 사전에 품위를 해야 되는데 뭐 사후 품위가 된 거에 대해서 그게 필터링이 돼서 나중에 소명을 하셔야 돼요. 글자로. 우리가 이렇게 늦게 품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소명을 해주는 거. 여기 기능은 뭐겠어요? 나중에 뭐 큰 회계 사고를 막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2시간 풀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 다운받아서 편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결산 연수 때 뵐게요.